우리 고유의 문화재부터 지역 명소까지 서수민 리포터가 전해주는 전국 방방곡곡 여행 이야기. 고고 문화기행. 고고 문화기행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울산 울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반고천의 암각화가 있는 천전리, 대곡리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지난 2009년 6월 24일에 문을 연 울산 대곡박물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구천의 암각화 근처에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랑은 또 다른 곳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곳인데요. 암각화 박물관은 암각화만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면 대곡박물관은 암각화에 대한 전시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울산의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유물을 보고 또 어떤 건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역사를 생생하게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나요? 총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제1전시실에서는 대곡천 일대의 옛 사찰 유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고사와 장천사, 백년사터에서 나온 불교 문화유산과 고려말 포온 정몽주의 발자취, 그리고 겸재 정선의 그림 속에 담긴 선비 문화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제2전시실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에 관련된 전시입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방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하신 천전리 암각화죠? 네, 맞습니다. 특히 천전리 암각화를 통해서는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다양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암각화 박물관은 다르게 대곡박물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곡박물관 이하나 학예사님께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대곡박물관은 옛 사람들이 남긴 생생한 기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은 암각화 아랫부분에 글자와 그림을 새겼는데요. 그중 버풍왕 가족의 방문 기록인 원명과 추명은 신라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명은 버풍왕의 동생 사부지 갈문왕과 그의 누이인 어사추여랑이 방문하여 이곳에 오래된 골짜기라는 뜻의 서석곡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내용이고요. 추명은 앞서 말씀드린 사부지 갈문왕과 어사추여랑이 사망한 후에 사부지 갈문왕의 아내와 그 어린 아들이 찾아와서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 아들은 훗날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입니다. 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진흥왕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기록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후로도 신라의 귀족, 화랑, 승려, 관리 등이 이곳을 끊임없이 찾아서 바위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대곡천 일대가 당시 신라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는지가 느껴져요. 그렇죠. 대곡 박물관에 가시면 제2전시실에서 관련된 역사를 보다 자세하게 만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제3전시실은 대곡댐 건설을 위해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와 주요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릇, 기와 철, 숯을 만든 대곡천 상류의 다양한 유적과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무덤 유적인 하삼정 고분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야외 전시실에서는 하삼정 고분군에서 발견된 다양한 무덤터를 그대로 옮겨 복원해 놨습니다. 천전리 박리마을에 있었던 쇠부리 가마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사시대 기록부터 또 조선시대의 유적까지 진짜 긴 역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대곡박물관에서 특별히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하나 학예사님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울산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철을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옛날 신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철은 아주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대곡댐을 건설하기 전에 진행되었던 발굴 조사를 통해 대곡천 상류가 그릇과 기와 그리고 숯과 철을 만들던 일종의 국가 산업단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삼정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철제 유물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울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 수도가 된 것도 어쩌면 1500여 년 전 이곳 대곡천 일대에서 이루어진 생산의 역사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롭게도 1500년 전부터 울산 지역은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시절 산업단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대국박물관에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대곡박물관만의 또 특징이 있다고요. 네, 박물관 제1전시실 입구부터 시작되는 독특한 바닥인데요. 대곡천 상류 일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 모형이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마치 드론을 통해서 하늘을 내려다본 듯 마을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대곡댐 건설로 사라진 옛 마을의 위치가 모두 안내돼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삶의 터전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을 주민분들의 마음과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하나 하기사님께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남겨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울산 대곡박물관은 2년에 걸친 전시실 개선 사업을 모두 마치고 지난 12월에 새 단장을 하여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서부 울산의 이야기를 다루는 2번의 특별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 행사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대곡박물관으로 나들이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곡박물관은 유물보관뿐만 아니라 매년 울산의 역사를 깊게 조명하는 특별전과 학술대회도 기획하고 있고요. 결과물을 책으로 엮어 시민들과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하계사님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런 기록들이 쌓여 울산의 정체성의 뿌리가 된다는 자부심으로 대곡박물관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록들을 울산 시민분들께서 많이 보고 느껴주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말 마침 기온이 다시 떨어진다고 하는데 대곡박물관으로 나들이 삼아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마마의 음악 전해드립니다. 거부. 자꾸 재촉하지 마.